네, 내일까지 실적 발표입니다. 지금 실적 발표한 쪽에 있어서 변동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시장 모습도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지수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혼조 구간인데 오늘은 종가가 3시 반이 아니라 4시 반이죠. 계속해서 끝까지 현명한 대응 하실 수 있도록 프로의 시선 역시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실게요.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참 반가웠으면 하는데 오늘 오전에 뭐 찐반등일까? 오늘 이거 이야기 나누면 참 좋겠다로 저도 개장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들어선 또 질문의 온도와 색채가 또 달라졌습니다. 어제랑 비슷한 물결이긴 한데요.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외국인이 뭐 들어오는가?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지금 매도에 완전히 매물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 리스트 보면 반도체도 있고요. 그간 올랐었던 쪽도 지금 차익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지수 추종 종목들이 매도 리스트에 많습니다. 기관 순 매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신규 상장주도 오늘 보이네요. 역시나 좀 큰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부진했던 종목들에 있어서 좀 빼는 움직임도 기관 쪽에서 나타납니다. 하나씩 얘기를 나눠볼 텐데 그러면 어디가 강할까? 결국에는 여러분 오늘 강한 쪽 아까 브리핑 시간에서 들으셨겠지만 우주, 재건, 양자암호, 중소형 건설주, 방산, 자율주행, 조선 이쪽입니다.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쪽은 계속해서 강하다라는 거죠. 답이 나온 걸까요? 송태현 과장님. 그럼 우린 이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이쪽으로 가라고 강요하는 시장처럼도 보여지긴 하는데요. 단기로 수익이 나고 싶으시면 당연히 가셔야겠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지금 한정된 자원 안에서 계속적으로 수익률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사실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섹터를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개인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기관들 역시나 계속적으로 안 되는 섹터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수익률에 대한 평가를 낮게 받아서 그 자기의 자금 자체를 다시 회수를 당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들이 마음이 더 빠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즉 어느 정도 이 한정된 기간 안에서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수익률을 게임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 핫한 섹터, 더 투자 심리가 좋은 섹터 이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그러한 현상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는 이유를 보게 되면 일단 반도체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혹은 SK하이닉스를 통해서 확고하게 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는 일단 탈출을 하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핫한 섹터로 가서 우리가 여기서 수익률을 커버를 해내자라고 지금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사실상 미국에서 어느 정도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성행을 하는 것이 지수가 못 움직일 땐 결국은 테마가 돌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테마 안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요즘 가장 강한 테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안에서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 레드 수입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물론 일부 차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 눌렸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미국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일부 국내에서는 또 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가 단기적인 투자에 의해서 수익이 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투자 심리가 좋은 쪽에서 내가 트레이딩을 해야지만 사실상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조선 방사는 사실 테마라고 불리기엔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역시나 트럼프 향으로 더 잘 가는 부분도 있고요. 재건이나 자율주행, 오히려 이런 신성장단은 새로운데 기대감이 더해져서 가는 쪽이기도 합니다. 멀리 보면 조금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 관점에서 지금 좀 최우선적으로 보고 계시는 트럼프, 머스크 테마 있다면요? 사실 지금은 섹터를 무관하게 어느 정도는 테마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조선이 없던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내용 위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얹어지다 보니까 네. 그것이 이제 이 어느 정도 수급의 트리거로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걸 쌓아 올렸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어제 보면 조선이 하루아침에 급락이 나오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즉 그만큼 시장의 상황이 어려울 땐 결국은 좌지우지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수급이기 때문에 네. 그 수급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섹터나 테마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살아있고 그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섹터로에 대한 자금이 더욱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하나시스템이 가장 큰 대표적인 이런 바로미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될 텐데, 그 종목 역시나 계속적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눌림이 이 중간중간에 나왔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다시 한번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상승이 나온다. 그 말인즉슨 결국 중소형 쪽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관점에 의해서 내가 어느 섹터에서 조금 더 있는 것이 내가 유리할까,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조선 쪽을 아까 말씀을 하셔서 보게 되면은 조선의 포커싱은 사실 뭐 수주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요즘 MRO가 네.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 MRO에서 지금 잠수함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잠수함의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오션이 더욱더 부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포인트별로 다 이제 약간씩의 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누가 먼저 캐치를 해내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선호도도 중요할 것 같고 성향 또한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 쪽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급이 이쪽에 모여 있기 때문에 계속 챙겨보겠고, 외국인 순매수 보니까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이고 여러 가지 종목이 보이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보이는 만큼 에너지단으로 좁혀서요. 전력기기 얘기 좀 나눠봐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오늘 여야 뭐 합의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튼향 품고 있는 제일일렉트릭이라든지 산일전기, 얼마 전에 북미 관련해서 또 수준항보를 올렸었던 쪽에 있어서는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HD 현대일렉트릭까지 외국인은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이주연 대표님, 전력주는 쉽게 안 밀리고 밀리면 지나가면 그때가 기회잖아요. 네. 그리고 늘 잘 가던 종목이 피크아웃 우려를 늘 달고 살지만 꽤나 굳건하게 버텨주는 쪽도 사실 이쪽이거든요. 아직 안 지친 거예요? 지금 그건 주가가 좀 증명을 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사실 지금은 뭐 피크아웃 우려감이 좀 계속 얘기가 나온 지는 네. 좀 오래됐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거는 결국엔 데이터 그리고 실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고 앞으로도 사실 좀 긍정적일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외부적인 어떤 내용들로 봤을 때도 지금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어떤 당선 자체가 시장에 가장 큰 변동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의 핵심 정책 자체가 미국 내 투자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이제 뭐 전력기기라던가 뭐 소과 변압기 이쪽은 앞으로도 여전히 사이클상으로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들이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압기 데이터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더 두드러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뭐 화장품이나 이런 원래 우리나라에서 좀 수출을 주도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역시나 좀 수출 데이터상으로 조금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번 그 11월 달 초순 또 수출 데이터 발표를 했는데 감익이 되고 있습니다. 감소를 하고 있고 전월 대비해서 이제 17% 정도씩 막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나마 견조하게 수출 데이터가 찍히고 있는 종목군인 이 변압기 쪽으로 그리고 전력기기 쪽으로 사실 수급이 쏠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압기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초고압 변압기 쪽 같은 경우에는 수출 데이터 뭐 수치상으로도 괜찮지만 일단은 지금은 좀
선별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수주 단가 자체가 굉장히 좀 좋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된다면은 역시나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흐름들, 그리고 좀 조정 심하다, 좀 다시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은 좀 지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외에서도 이제 그 우리 HD 현대일렉트릭이라던가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목표 주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올려잡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의 어떤 투자 사이클, 그리고 지금 전력기기 사이클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고, 여전히 지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한 16배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데, 해외 기업들은 지금 20, 30배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것들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서도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글로벌 전력기 기업이죠. 지멘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자신감도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표명을 했습니다. 전력기기 사이클은 계속 갈 거고 앞으로도 실적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외에서도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런 것들도 어쨌든 전력기기 쪽으로 좀 긍정적인 센티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정된 수급으로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 좀 있는 만큼 그 안에서는 사실 지금의 어떤 뭐 데이터나 수치상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가 지금은 이 전력기기 쪽이 네.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이제 초고압 변압기 쪽으로 지금은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쪽은 좀 걱정이 덜 하네요.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 확인이 됐고, 조금 계속해서 투자 선택지 안에 있으신 분들은 그때 기회를 각 종목마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SDI.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랑 비슷한 느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송태훈 과장님. 삼성전자가 5만 원은 지켜줄게. 오늘은 신저가 안 만들어줄게. 삼성 SDI도 마찬가지인 걸까요? 왜 다른 2차 전지단은 내리는데 혼자 오르는 걸까요? 저도 아침부터 이게 상당히 의문이었어요, 네. 사실. 아침에 한 5%까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SDI가 유럽 쪽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겼나? 뭔가의 트리거가 나왔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일단은 그것보다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가 매수로서에 대한 뭐 이러한 부분이 워킹을 하게 되면서 들어갈 수 있었을 부분이 있었을 텐데, 아직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섣부르게 다가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전지 섹터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심리가 좋기가 매우 힘든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들어오긴 것이 약간 더 많이 머무르기가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오게 된다 하더라도 가격 유지력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사실상 SDI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2차전지 안에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이 결국은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제 이제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 그대로 차익으로 바로 나오는 맞아요. 모습, 뭐 이런 부분이 사실상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섹터 안에서는 잘 일어난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2차 전지가 오늘 좀 휩쓸려져서요. 앞으로 이럴 때가 기회예요? 기회는 충분히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에 대한 부분에 기회비용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기회비용도 추가로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기간적인 기회비용은 오히려 조금 더 많이 길어질 수가 있겠죠. 적어도 트럼프 이제 정부가 들어오게 됐을 때 IRA가 어느 정도는 폐지가 안 한다.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 나와줘야지만 사실상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이런 심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건 없겠구나. 다시 이제 수요만 올라오면 괜찮아지겠구나 라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조금의 시간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시장에서 많이 들리는 게 국내 시장이 바게세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은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인이 아무리 IRA에 대해서 폐지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신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유럽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고, 그 유럽 시장에서에 대한 조금 더 포지션이 넓은 종목이라면 충분히 더 반짝반짝하게 주가는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삼성 SDI에게 오늘의 이걸로서 맞춰보게 되면 확실히 유럽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점수를 더 많이 주면 SDI 관련된 종목들이 더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테슬라에 점수를 주면 LG 엔솔체인인 것 같고, 유럽에 점수를 주면 삼성 SD까지는 열어서 볼 수도 있겠다. 그럼 어떤 뉴스에 좀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시장인가를 좀 바라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넘어가 볼게요. 네이버가 최근 들어서 자꾸 신경 쓰이게 해요. 뭐지? 오늘도 올랐네? 뭐지? 어제도 올라 있었네? 이런 종목이 또 네이버라서요. 네이버 얘기를 우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11월 11일 날에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그때 반응이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일단 AI를 네이버의 고유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활용한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또 여러분 네이버가 로켓 배송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주문하면 1시간 후에 준다네요. 어떻게 되는 건지, 로봇이 주나요? 어떻게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이버가 지금 열심히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가도 안 보이던 이런 급격한 상승을 최근에 보이고 있는데 추세 전환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는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실적도 잘 되고 있었는데 2분기에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었고요. 이번 3분기에도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이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사실 굉장히 좀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다만 네이버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지금 좀 모멘텀이 없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모멘텀은 AI가 될 것이고, AI를 통한 수익화가 가장 큰 중요한 이 네이버의 좀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AI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AI 그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형성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네이버를 꼽을 수가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AI를 통한 수익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고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AI 관련한 모멘텀을 좀 발표를 했고,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를 통해서 실제로 좀 돈을 벌 수 있는지, 수익화가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시장에서도 체크를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V자 반등을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계단식으로 한 번씩 확인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 접근도 이제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당연히 좀 조정이 나올 때, 잠깐 쉬어갈 때, 그럴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식 상승. 그렇다면 이제 저점을 조금씩 올려 세우는지, 그럼 그럴 때마다 기회가 맞는지 점검하면서 네이버 주시하시면 좋겠네요. 지금 화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 과장님 실리콘2 보고 계세요? 이게 사실 여러분 QOQ로 보면요, 올랐어요. 실적이 올랐어요. 오늘 분기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예상치를 하회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분기 성장은 했는데 예상 컨센을 하회해서 이렇게까지 내릴 수 있는 건가?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눈높이가 높았는데 그걸 충족을 못하니까 그대로 약점을 드러내게 되고 거기서부터에 대한 급락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지금 아슬아슬했던 것들이 실리콘2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아니면 인그루드랩이라든지 클리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실적이 미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미스가 결국은 급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것이 이번에 실리콘2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현상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 중소형 화장품들이 사실상 실적 발표 때마다 경이로운 실적을 내게 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가의 프리미엄으로서 계속 작용이 받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프리미엄에 대한 대가를 지금 그것을 갱신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사실상 다시 한 번 더 실적이 업사이드가 열리게 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의 계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다가 꺾인 와중에서는 과연 그 배수를 다시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간으로 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주들이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전에 기대를 했던 그 끝없이 올라갈 것 같았던 그런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이제 실망감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도 역시나 지금 기관들도 들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순간부터 누가 더 빨리 파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현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내가 봤을 땐 보이게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흐름 자체가 일단락된 이후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 일단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대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그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멈춘 건가 싶어서 저희 삼성전자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순 매도로 잡혀 있죠. 장중 가수급에 순 매수로 찍혀 있었던 구간도 있었는데 다시 매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늘 또 따로 놀았죠.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궁금해집니다. 이준 대표님 참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몇 날 며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분위기가 우울해요. 근데 일단 삼성전자는 원래 한번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여태까지 역사상 한 40일 이후엔 반등을 했더라. 그러면 10월 2일부터 삼성전자가 내렸는데 40일 이후라고 한다면 그게 11월쯤일 거다? 그럼 그때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분석대로 가는 거가 사실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의미에서 끼워 맞추기인지 아니면 진짜 일리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삼성전자 뷰 주신다면요. 일단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 측면에서는 뭐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좀 1%대 반등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5%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하락의 원인을 보통 트럼프 당선인 관련한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로 많이 꼽으시는데 사실 핵심은 좀 공급 과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시총 가장 큰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40% 이상 빠졌다는 거는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 사실 다운 사이클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가장 좀 중요하긴 합니다. 중국의 지금 뭐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던가 지금 YMTC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좀 빠르게 D램 쪽에서도 생산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D램 가격 자체가 좀 많이 하락을 할 걸로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D램 가격 반등이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다, 1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면서 또 하반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도 HBM3 8단 뭐 인증이 되기는 했지만 양산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뭐 12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벌써 HBM4를 만들겠다라고 삼성전자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도 HBM3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조금 내려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HBM4 같은 경우에도 이미 SK 하이닉스는 TSMC와 내년 좀 양산 준비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또 6월, 7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HBM4에서도 만약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런 좀 부진한 어떤 좀 전망들이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섣불리 뭐 바닥을 잡겠다라고 지금 뭐 매수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역시나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는 걸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만약 장기적으로 보시게 된다, 모아나가는 전략에서 그리고 이제 한국의 1등 시총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좀 접근을 한다면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장기적으로 모아나가는 전략은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사두고 안 봐야겠네요. 당분간. 묻어놔야 되는 느낌으로. 자, 바이오가 궁금합니다. 알테오젠
여기 지금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쪽 볼 텐데요. 역시나 알테오젠 나타납니다. ABL 바이오도 같이 보이기는 하네요. 자, 바이오는 여기도 빈익빈 부익부가 됐어요. 짧게 지금 어떤 전략이 좋아요? 강한 거 위주로 산다. 그럼 알 텐데. 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사실 알테오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다인치 산교랑 그쵸. 이제 에너투 관련돼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는 게 알테오젠에 관련된 마지막 퍼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퍼즐 이후의 스토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는 쓰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 주가 70만 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일각에서는 알테오젠이 2025년도, 2026년도에 영업이익이 2.5조에서 3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에서 더블 이상 갈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될 텐데 일단 저는 에너투어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을 때 이것이 이제 세론으로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느냐 이게 되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당시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밀어 올리는 모습이 네. 나왔었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베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사실 지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한 종목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알테오젠이 끝나고 나서 바이오가 살아남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알테오젠이 이번 사이클에서는 끝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 파트론이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이 대장의 하위 섹터에서 예. 맡고 있는 녀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녀석들 위주로서 그 다음을 접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깃발을 들고 있는 쪽이 계속 깃발을 들 테니까 여러분 알테오젠 필두로 움직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고요. 프로의 시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드릴게요.